네, 투자자들에게는 다소 낯선 나라 인도를 주목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인도는 14억 명의 인구 대국인데다 영어를 쓰는 국민이 많고 IT가 발달한 나라죠. 올 들어서 주가가 거의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10억이 열린다. 이런 책을 낸 분이죠. 김민수 CMK 투자자문 대표 모시고 인도에 투자해야 하는 이유 들어보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10억이 열린다. 인도가 열린다. 인도를 선점해야 된다. 인도 투자 전략이 담은 제 책을 내셨어요. 지금 뭐 중학개미, 서학개미 상당히 고생하고 있는데 왜 인도에 관심을 우리 김 대표님 갖게 됐습니까? 근데 네, 저는 현재 투자자문사를 이제 창업하기 전에 증권사 애널리스트로 한 10여 년 근무를 했었고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근무했던 근무처가 인도 현지 핀테크 기업이었습니다. 인도 현지에 네, 그래서 여기서 근무하면서 인도의 경제가 산업혁명 수준으로 변하는 것을 직접 목도를 했고요. 예. 그리고 글로벌 기관 투자자들 그리고 인도 현지 투자자들이 엄청난 속도로 인도의 투자를 늘리고 있었는데 그러한 점들이 아쉽게도 국내 개인 투자자들뿐만 아니라 기관 투자자들도 좀 미스를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좀 알리고 싶어서 이 책을 집필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뭐 개인 투자자들은 정보가 좀 부족할 테고 기관 투자가들도 관심을 이제 갖지 못했다는데 그러면 인도에 대한 여러 가지 투자 얘기 들어보기 전에 우선 지금 코로나를 겪으면서 세계 경제가 굉장히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인도 경제 상황은 최근 2, 3년간 어떻습니까? 네, 사실 인도는 주요 경제 국가들 중에서 가장 견고한 경제 성장을 유지를 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2021년도에 GDP 성장이 약 9%를 기록을 했고요. 9%요? 올해도 약 7%가 예상이 됩니다. 사실 물가도 인도 정부 이 타겟 안에서 이렇게 지금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물가도 비교적 통제가 되고 있어요. 네, 통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 금리도 코로나 직전에는 한 6.5%였는데요. 예. 그리고 코로나 때는 제로 금리가 아니라 4%까지만 낮춰도 경기가 이미 좋은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리고 현재 어떻게 보면 주요 경제 국가들 가운데서 유일하게 코로나 직전 금리보다 낮은 수준으로 유지가 금리가 정책 금리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네요. 5.9% 수준이고요. 예. 그러면 인도 루피인가요? 네, 맞습니다. 루피 화폐 가치 네. 그리고 최근의 증시 동향은 어땠어요? 네. 사실 인도의 증시가 2021년도에는 예. 주요 경제 국가들 가운데서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을 했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인도의 증시는 다른 코스피나 미국의 S&P가 약 25%나 하락했음에도 그렇죠. 불구하고 예. 거의 빠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환율 같은 경우도 뭐 원화라든지 엔화, 유로, 뭐 파운드 모두 최고 대비해서 거의 한 40% 가량 절하가 됐지 않습니까? 네. 루피 같은 경우는 약 10%대 절하되는 수준으로 지금 유지가 되고 있고요. 네. 물론 이제 올해 인도의 증시 외국인 자금이 조금 빠지기는 했는데 예. 그 이상의 인도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이 거의 2배 이상이 되는 자금이 유입이 되었고요. 그리고 수입품에 대한 아무래도 이제 소득이 증가하다 보니까 수입품에 대한 소비가 늘어났고 이런 것들이 루피화의 절하를 막았던 그런 요인이었습니다. 아, 그래요? 사실 세계 전 모든 나라가 작년엔 주가가 많이 올랐지만 올해 이제 많이 떨어졌거든요. 네. 우리 인도는 덜 떨어져 거의 떨어지지 않았고 맞습니다. 화폐 가치도 조금 떨어지는데 그쳤다. 맞습니다. 굉장한 이제 인도의 그 경쟁력을 예고해 주는데 인도 하면 뭐 IT 인력이 떠오릅니다. 뭐 데이터 센터도 있고 여러 가지 그 온라인에 상당히 발달한 나라로 지금 다가오는데 그렇죠. 그게 인도의 가장 중요한 잠재력입니까? 아니면 인도의 강한 힘이 어디에서 나오고 있는 겁니까? 인도의 지금 현재 거의 20%에 가까운 연간 20%에 가까운 소비의 성장이 네. 디지털 산업의 성장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가장 큰 기여를 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현금으로만 가지고 소비를 했던 인구들이 디지털 세계에서 가장 전례 없는 수준의 디지털화로 이제 이 디지털을 통해서 결제를 하기 시작을 했고요. 예. 이제는 소비 계층으로 유입이 되기 시작을 한 것이죠.
그러면서 인도의 소비 그리고 가처분 소득의 성장이 세계 주요 경제 국가들 가운데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런 디지털 사회의 전환이 진행이 된 것 그리고 또 다른 이 인도의 정부 정책이 또 기여를 했었는데요. 어떤 면에서 정부 정책은 기여를 했나요? 네. 우선은 우리나라의 주민등록증과 같은 인도에도 아다르 카드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 아다르 카드라는 생체인식 신분증이 이제 2010년도에 처음 발급이 되어 가지고 현재는 거의 대부분의 인구가 이 아다르 카드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잔단 요자나라고 하는 금융 소외층에게 새로운 은행 계좌를 갖게 하는 전국민 계좌 갖기 운동이 2014년도에 진행이 되어 가지고 예. 이게 또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 디지털 데이터 혁명이 일어난 계기가 있었는데요. 인도의 최대 기업인 릴라이언스 인더스트리즈가 자회사인 지오를 통해서 예. 4G 이동통신 서비스를 시작을 했고요. 이를 통해서 인도의 데이터 가격이 세계 최저순까지 떨어진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더 많은 인구들이 이제 디지털을 통해서 결제를 하고 소비를 하고 대출도 받는 이제는 아다르 카드가 있기 때문에 온라인 인증도 가능하고 예. 이제 계좌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직접 디지털을 통해서 결제 그리고 소비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디지털 분야가 아주 폭풍 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다. 그런 면이 굉장히 인도가 이제 주목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고요. 또 다른 경제 정책 면에서 지금 모디 총리가 이끌고 있죠. 정책 면에서 볼 때는 어떤 점이 외국인들에게 조금 매력적으로 다가오나요? 네, 아무래도 이제 인도에 커가고 있는 소비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는 현재 모디 총리가 발표한 제조업 진흥책에 의거해서 예. 이제는 글로벌 기업들이 인도에 생산 시설을 짓지 않고서는 그 소비 시장을 공략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정책이 발표가 되었는데요. 예. 일단 첫 번째는 수입 관세를 2018년도에 엄청난 규모로 인상을 시켰습니다. 수입 관세를 올렸어요. 네, 그래서 해외에서 생산을 해서 인도에 팔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인도 현지에서 생산을 현재 해라. 생산하라. 네, 그래서 자동차 같은 경우는 자동차 가격에 100%까지 수입 관세가 붙었고요.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30%까지 붙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법인 세율도 인하를 시켜줬어요. 네. 약 30%였던 법인 세율을 22%쯤까지 낮춰줬고요. 예. 그리고 생산량 연계 인센티브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인센티브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럼 뭔가요? 그래서 인도에서 생산 기지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에 한해서 생산량 목표를 달성을 할 시 초과되는 판매량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정책 이후에 실제 애플, 삼성전자와 같은 기업들이 인도로 공장을 이전을 했었고요. 삼성전자는 2020년도에 세계 최대 스마트폰 공장을 인도에 준공을 했었죠. 그리고 애플도 이제 ODM 업체들의 공장을 이전을 했고 또 많은 가전제품 그리고 자동차 회사들의 공장이 인도로 이전이 되었고 또 예. 이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인도에서 생산할 수 있도록 정책 면에서 다양한 지금 수단을 쓰고 있네요. 그러면 또 다른 공장이자 시장인 중국과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인구는 뭐 중국이 조금 더 많은데 경제 발전 단계도 중국이 조금 더 앞서 있잖아요. 시진핑 독주 체제가 좀 문제이긴 합니다만 중국과 비교한다면 인도의 장점, 투자 환경 면에서 단점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네, 인도 같은 경우는 지금 중국의 2000년대 모습을 똑 닮아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우선은 내구 소비재의 시장이 중국의 2000년대의 모습과 같이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내구 소비자라고 하면은 자동차, 전기전자, 네. 그리고 가전제품 등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러한 산업들의 아직 제품의 보급률이 아직 100%에 도달하지 못했고, 그리고 소비의 성장이 20%나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소비 성장, 소득의 성장 그 이상의 수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국이 딱 2000년대에 딱 이런 모습이었거든요. 예. 물론 중국이 하이테크 산업에서는 인도 대비해서 더 앞질러 있겠지만 전기 자동차라든지 자율주행이라든지 네. 이런 부분에서는 더 앞질러 있겠지만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내구 소비재 그리고 앞으로 이제 기대되는
이런 전반적인 소비 시장의 성장은 인도가 더 견고하게 유지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인도의 장점만 얘기했는데 제가 인도 하면 좀 부패가 좀 심하고 또 사회 인프라 시설이 좀 열악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드는데 그건 어떠세요? 네, 아무래도 인도가 그런 관료 부패가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뭐 모든 나라들이 개발도상국 시기였을 때 발전할 시기에는 이런 점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부인할 수 없을 거고요. 예. 중국도 그랬고 인도가 지금 경제가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고 네. 조금 더 이제 성장을 하게 된다면은 사회 전반적으로 더 성숙하게 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 인도 증시에 만약에 투자하고 싶다. 서학개미가 아니라 중학개미가 아니고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인학개미라고 해야 되나? 그럴 가치가 있습니까? 내가 중국이나 미국이 아닌 인도에 투자해야 할 이유 뭡니까? 네, 우선은 현재 인도는 소비가 그리고 소득이 세계 주요 경제 국가들 가운데서 가장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고요. 예. 사실 주식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미래 실적에 대한 현재 가치를 담고 있는 것인데 예. 미래 소득과 소비 그리고 곧 실적이 성장을 한다고 하면은 현재 주가가 여전히 매력적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최근에 이제 글로벌 IB들의 실적 리포트를 보면은 인도가 주요 경제 국가들 가운데서 유일하게 올해와 내년도에 두 자릿수 실적 추정치가 상향 조정이 되었고요. 인도의 지난 3년 동안 이 기업들의 실적이 3배 성장했다라는 것을 감안하면은 엄청난 속도로 인도의 기업의 실적이 상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런 점을 감안하면은 인도의 산업 기업들의 주가가 여전히 매력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이유일 것입니다. 그러면 좀 시청자들이 생각할 때 인도에 한번 투자할 만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텐데 인도판 애플, 인도판 테슬라 혹시 어떤 기업이 있어요? 네, 우선 인도의 최대 기업이라고 하는 릴라이언스 인더스트리즈가 있을 거고요. 릴라이언스 인더스트리즈는 사실 런던에도 상장이 되어 있어서 우리가 디아를 통해서 미국 주식 거래하듯이 HTS를 통해서 국내 증권사 HTS를 통해서 직접 매매하실 수가 있고요. 릴라이언스 인더스트리즈는 정유 석유화학, 통신, 디지털 그리고 에너지, 소매 사업 부분까지 인도에서 거의 상위권, 거의 1위 기업을 하고 있는 그런 그룹입니다. 네. 그래서 릴라이언스 인더스트리즈 그리고 인도 최대 은행인 인도 최대 이 은행인 HDFC 은행 또 이제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또 인도에서 가장 강력한 주주 환원 정책을 펼치고 있는 인도에서 두 번째로 큰 IT 서비스 기업 인포시스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모두 미국에 상장이 되어 있고 미국 주식 거래하듯이 거래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인도 관련 좀 자료랄까 뭐 이런 걸 좀 쉽게 볼 수 있는 어떤 방법 그런 게 어떻게 있습니까? 어떻게 좀? 우선은 현재 이제 뭐 일단 말씀으로 이제 드리면은 제가 이제 그런 내용을 사실 정리해서 책으로 책에 들어 있습니까? 네, 발간을 했었고요. 네, 왜냐하면 정보가 상당히 좀 부족할 것 같아서 어디선가 좀 정보를 얻으려면 어떻게 10억이 열린다를 보면 좀 그런 내용도 들어 있어요? 네, 정리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현재 인도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ETF 한국에 상장되어 있는 인도 ETF가 두 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인도 ETF가 섹터별 그리고 스몰캡, 라지캡 크기별로 이 종류가 한 13종류가 ETF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DR도 런던과 미국에 상장이 되어 있으니까요. 직접 거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긍정적인 뉴스는 올해 하반기 때 미래에셋을 통해서 직접 인도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에 거래를 할 수 있다라는 것도 지금 예고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인도 경제 동향 증시 전망 잘 담은 10억이 열린다 저자인 김민수 대표였습니다. 김 대표님 고맙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